혹시 우리가 AI를 가르치는 방식, 이게 전부 틀렸다면 어떨까요? 천재 AI를 만드는 비결이 가르치는 것을 멈추는 데 있다면요? 오늘 오픈 AI 연구원 정영원의 통찰을 통해 AI 개발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역설적인 철학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가르침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직관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라고 요구하고 있죠. 자, 바로 이겁니다. 오픈 AI 정영원 연구원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AI한테 하나하나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대신에 AI가 스스로 배우고 싶게 만들 이유, 그러니까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르치지 말고 동기를 부여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멈출 수 없는 힘. 아니, 대체 왜 딱 하나의 트렌드가 AI의 미래 전체를 결정한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AI 연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흐름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 같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컴퓨팅 성능이 로그 스케일로,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거의 뭐 자연의 법칙 같은 거죠.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입니다. AI 연구의 모든 것은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AI 연구의 되가 리치 서튼은 이걸 쓰라린 교훈이라고 불렀는데요. 지난 70년의 AI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정말 뼈아픈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설계를 하고 기발한 지름길을 만들어도 결국에는 그냥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쏟아붓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무식한 방법이 항상 이겼다는 겁니다. 결국 AI를 개발하는 데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는 셈이에요. 왼쪽 길은 인간이 지름길을 알려주는 방식. 처음엔 쌩쌩 달려가죠. 근데 금방 성장의 벽에 딱 부딪힙니다. 반면에 오른쪽 길은 기계한테 스스로 길을 찾게 하는 방식이에요. 출발은 좀 느리지만 컴퓨팅이라는 무한 연료가 공급되는 한 그 성능은 그야말로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는 거죠. 장기적으로 누가 이길지는 너무 명백하죠? 두 번째 섹션, 마법 같은 결과를 낳는 지루한 작업. 그렇다면 기계가 스스로 배우게 하는 그 방법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요, 그 비밀은 다음 단어 맞추기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작업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AI 모델한테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예측해봐라. 이런 과제를 주는 겁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050이겠죠?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간단해 보이는 예측을 완벽하게 해내려면 AI한테 대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냥 언어 능력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1050이라는 정답을 맞히려면 이 모델은 1000달러의 5%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 그러니까 수학을 스스로 깨우쳐야만 하는 거예요. 와, 단순한 언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수학 능력을 요구하는 함정이 숨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수조계의 퍼즐 풀기입니다. 방금 본 그 작은 퍼즐 하나가 어떻게 천재적인 지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글을 학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AI 모델은 말 그대로 수조개가 넘는 다음 단어 예측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인터넷의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AI한테는 풀어야 할 미니 퍼즐이 되는 셈이죠. 자, 근데 수조개의 퍼즐을 하나하나 다 외워서 풀 수는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럼 이 엄청난 과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 유일한 지름길은 뭘까요? 바로 모든 퍼즐에 써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이 익히는 거예요. 언어의 문법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처럼요. AI는 우리가 시켜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조개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보편적인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유명한 비유가 이 철학의 변화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과거에는 AI한테 그냥 정답, 즉 물고기를 줬어요. 좀 발전해서는 특정 기술,
물고기 잡는 법을 직접 가르쳤죠. 하지만 지금의 새로운 방식은 AI를 그냥 배고프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낚시법을 포함한 수많은 기술들을 배울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네 번째 섹션, 왜 제너럴리스트가 승리할 것인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요, 우리가 지능에 대해 갖고 있던 아주 뿌리 깊은 편견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특히 한우물만 파는 전문가가 최고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보통 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것저것 다 잘하는 제너럴리스트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의학을 공부하면 법학을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그런데 AI한테 희소 자원은 시간이 아니라 컴퓨팅 파워입니다. AI는 단 하루 만에 인간이 수백 년 동안 쌓을 경험을 그냥 해치울 수가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모든 걸 다 잘하는 제너럴리스트 AI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진짜 놀라운 현상을 창발적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모델 크기를 계속 키우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떤 임계점을 딱 넘는 순간에 전에는 아예 없던 복잡한 추론 능력이 마치 마법처럼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작은 모델, 중간 모델에서는 성능이 빵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형 모델이 되자마자 85점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건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도약이죠. 바로 이 지점이 AI 얼굴을 물리학 같은 다른 과학이랑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수백 년간 안 바뀌잖아요. 하지만 AI 연구에서 법칙은 뭐냐? 바로 지금 존재하는 최고의 모델이 뭘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법칙이 2, 3년마다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어제의 성공 공식, 어제의 직관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하루아침에 그냥 쓸모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낡은 지식을 계속 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진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AI 세계의 규칙 자체가 2, 3년마다 바뀐다면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기술은 과연 뭘까요? 어떤 특정 코딩 기술이나 최신 알고리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변화의 흐름을 읽고 어제의 지식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바로 그 유연한 사고방식 그 자체가 아닐까요?